대구 반월당에서 40년째 옷가게를 운영해온 66세 윤정순입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생활력의 여왕이라 합니다. 하지만 그 강인함 뒤에 숨겨진 건 17년 만에 돌아온 남편, 그리고 죽은 아들의 진실. 사장님, 이제 그만 잊으세요.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잊습니까? 내 심장도 그 아이와 함께 묻혔는데요. 인생 청취록 구독과 좋아요, 작은 응원이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어머니, 준호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 반월당 골목 끝 내 가게 앞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멈췄습니다. 며느리 민정은 하얀 원피스를 입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옷자락에 붉은 점 하나가 번져 있었죠. 피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몰라요. 그냥 준호가 급하게 나간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고요했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그로부터 사흘 전이었습니다. 대구 반월당 패션거리 골목. 아직 어둠이 남은 새벽 4시 반, 나는 정순의 옷방 셔터를 올렸습니다. 철판이 덜컥 소리를 내며 올라가는 순간마다 심장이 같이 덜컥거렸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11월 찬바람이 골목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얼굴은 낡은 마네킹처럼 무표정했습니다. 주름진 손, 푸석한 피부, 지쳐 보이는 눈. 66세. 나는 이 나이에도 새벽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섬유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봄 신상으로 걸어둔 블라우스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얗게 빛났습니다. 손끝으로 옷감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실크 촉감. 이 촉감만큼은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산대 옆 낡은 장부책을 펼쳤습니다. 세로로 그어진 선들, 빼곡한 숫자들. 이 장부는 내 인생의 증거였습니다. 남편 없이 돈 한 푼이라도 아끼며 아들을 키워낸 세월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어. 나는 버텼다고.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정순 씨는 성공했잖아요. 이 불경기의 가게 유지하는 것만 해도 대단해요. 단골 김 여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성공. 그 단어가 칭찬이 아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남편이 떠난 지 17년째 이 골목 끝에서 살았습니다. 국정원 일한다던 박태식. 그 사람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나는 국가를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이요. 국가. 그 한 단어가 17년간 우리 모자를 짓눌렀습니다. 아들 준호는 그때 21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청춘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는 잘 자라줬어, 준호야.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오전 8시. 중년 여성이 니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35,000원입니다. 캐시미어 혼방이라 따뜻해요. 웃음을 바르며 대답했습니다. 장사는 눈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자는 니트를 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손님을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가게 구석 액자 속 아들 사진이 보였습니다. 28살 결혼식 날 찍은 사진. 하얀 턱시도를 입고 웃고 있는 준호. 그 옆에 서 있는 며느리 서민정. 화사한 웨딩드레스, 환한 미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며느리 민정은 명품이 몸에 붙은 아이였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온 날부터 그랬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가 가게까지 스며들 정도였습니다. 샤넬, 디올, 에르메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내게 낯선 세계였습니다. 아들은 그런 그녀를 감쌌습니다. 엄마, 민정이 스트레스 많아요. 직장 생활이 힘들 때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좀 아껴 쓰라고 해라.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대출 이자, 카드값, 할부금. 준호는 새벽 공사 현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작업복에 묻은 페인트 자국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무너지고 있어. 밤이었습니다. 11시쯤 가게 위층 내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이힐 소리. 또각또각.
며느리가 외출하는 소리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민정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3시 대문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민정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술 냄새가 복도까지 풍겼습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을 감았습니다. 모른 척하자. 가정을 지키려면.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민정이 가게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용 시계. 롤렉스. 준호가 찰 수 있는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민정아, 그 시계. 아, 이거요? 친구한테 빌린 거예요. 예쁘죠? 친구. 그 단어가 거짓처럼 들렸습니다. 민정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가장 큰 저항일 때가 있으니까요. 단골 박 여사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순 씨, 이젠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세상엔 알아도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하는 게 엄마야?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엄마, 나 좀 힘들어. 왜 그래, 준호야? 어디 아파? 아니, 그냥. 민정이랑 요즘 말이 안 통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 일하느라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준호야, 너무 참지 마.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알아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잘 해볼게요. 아들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가게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의 뒷모습이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가 무너지고 있어. 내가 뭘 해야 하지? 밤 10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준호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나 좀 급한 일 있어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이 밤에 어딜 가는데? 곧 올게요. 걱정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창밖을 보니 준호가 급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호야? 새벽 5시. 경찰이 왔습니다. 윤정순 씨 맞으십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아드님 박준호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경찰의 입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 민정이 하얀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옷자락에 붉은 점이 번져 있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몰라요. 준호가 그냥 급하게 나간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고요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반월당 거리가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이 거리. 아들을 키워낸 이 골목.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손에 쥔 아들의 마지막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곧 끝날 것 같아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끝. 무엇의 끝이었을까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낡은 금장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17년간 나를 지켜온 물건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내가 왜 죽었는지 엄마가 꼭 알아낼 거야. 창밖으로 반월당 패션 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새벽 골목엔 아직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가게 문을 열지 못한 날을 맞았습니다. 장례식장 문을 열기 전 나는 며느리를 떠올렸습니다. 서민정. 그 이름을 처음 들은 건 7년 전이었습니다. 아들이 들뜬 목소리로 전화했을 때였죠. 엄마, 나 좋은 사람 만났어요. 곧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좋은 사람이 우리 가족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갈 줄은. 첫 만남은 가게에서였습니다.
오후 3시쯤 문이 열리며 향수 냄새가 밀려들었습니다. 샤넬 진한 플로럴 향이 가게 안 섬유 냄새를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민정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 준호가 말 많이 했어요. 어서 오세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일 한 번 안 해본 손. 손톱엔 붉은 매니큐어가 반짝였습니다. 손목엔 까르띠에 팔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준호한테 맞을까? 의심이 스쳤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한다는데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식은 호텔에서 치러졌습니다. 민정의 요구였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호텔 웨딩해요. 비용은 우리가 댔습니다. 3천만 원. 가게 수익 1년치였습니다. 민정은 그날 빛났습니다. 레이스 웨딩드레스, 다이아몬드 티아라, 스와로브스키 귀걸이. 하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신부 정말 예쁘네요. 준호 씨 복 받았어요. 아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내내 떨리고 있었습니다. 턱시도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는 버릇. 불안할 때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몰디브였습니다. 민정이 정했습니다. 어머니, 일생에 한 번인데 좋은 데 가야죠. 또 1,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신혼집은 우리 가게 위층이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아들 얼굴을 매일 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민정의 택배였습니다. 매일 오전 택배기사가 계단을 올랐습니다. 쿵쿵쿵. 무거운 상자들이었습니다. 명품 로고가 박스마다 찍혀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사장님, 며느님 물건 또 왔어요. 택배기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민정이 내려왔습니다. 새로 산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이거 예쁘죠? 세일해서 샀어요. 그래, 예쁘네. 세일. 그 말이 거지처럼 들렸습니다. 가격표를 봤습니다. 280만 원 세일 가격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준호 월급이 얼만데. 밤이 되면 소리가 들렸습니다. 11시쯤 위층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민정아, 도대체 카드값이 얼마야?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 듣는 고함이었습니다. 준호는 원래 목소리 높이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번 돈이 내 돈 아니야? 왜 자꾸 그래? 민정의 목소리가 쏘아졌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새어들어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 하이힐 소리, 또각또각,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민정이 골목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곧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차는 누구 거지? 새벽 3시. 대문 소리가 났습니다. 민정이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복도에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소주와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위층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괜찮니? 아침이 되면 민정은 멀쩡했습니다. 화장을 짙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붉은 립스틱, 진한 아이라인. 거울 같은 피부였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 가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회사. 민정은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게 많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밤 11시, 12시. 백화점은 9시에 문을 닫는데 말이죠.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정순 씨, 며느님 백화점에서 못 봤는데요. 제가 그 매장 자주 가거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요즘 다른 매장으로 옮겼대요.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를 감싸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체면을 지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오후 2시쯤 민정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방을 뒤지며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목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롤렉스. 남자용. 금색 베젤이 형광등 빛에 반짝였습니다. 민정아, 그 시계. 민정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재빨리 손목을 감췄습니다. 아, 이거요? 친구한테 빌린 거예요. 예쁘죠? 친구. 여자친구가 남자 시계를 빌려준다? 말이 안 됐습니다. 어느 친구인데? 대학 동기요. 어머니는 왜 자꾸 그래요? 민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민정은 서둘러 가게를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롤렉스. 몇백만 원짜리 시계. 누가 빌려줬을까? 저녁에 준호가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작업복에 페인트 자국이 얼룩처럼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준호야? 어디 아파? 아니, 그냥요. 민정이가 요즘 말을 안 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몰라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어보면 그냥 화내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이었습니다. 일하느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준호야,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내가 참을 필요 없어. 엄마, 저 민정이 사랑해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사랑. 그 단어가 슬프게 들렸습니다. 사랑도 좋지만 내 몸 먼저 챙겨야지. 알아요. 괜찮아요. 제가 잘 해볼게요. 아들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밤 10시. 또 시작됐습니다. 하이힐 소리. 또각또각.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봤습니다. 민정이 골목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빨간 원피스. 짙은 화장. 술집에 가는 차림이었습니다. 모퉁이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는 굉음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준호를 망치고 있어. 새벽 4시. 대문이 열렸습니다. 민정이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복도 벽을 짚으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남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준호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위층 문이 열렸습니다. 어디 갔다 와?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에서 깬 목소리였습니다. 친구들 만났어. 왜? 민정아, 나 힘들어. 좀 일찍 들어올 수 없어? 오빠가 뭔데 나한테 간섭해? 내 인생이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컵이었습니다. 민정아, 그만해. 나 진짜 답답해 죽겠어. 문이 쾅 닫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준호야, 이러다 큰일 나겠어. 며칠 뒤 단골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 며느님 요즘 어떠세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제 조카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며느님 봤대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확실하진 않은데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었대요. 혹시 쌍둥이 있어요? 박 여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아니요, 외동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겠네요. 정순 씨, 이젠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세상엔 알아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박 여사가 가게를 나갔습니다. 나는 계산대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유흥업소. 민정이가?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11시. 민정이 나갔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갔습니다. 민정은 택시를 탔습니다. 나도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네?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제발요. 급한 일이에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서구 쪽으로 갔습니다. 화려한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유흥가였습니다. 민정의 택시가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클럽 로얄. 네온 사인이 번쩍였습니다. 민정이 내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망설이는 순간 누군가 나왔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민정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옆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모텔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로수를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2시. 위층은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자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나는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말해야 하나? 말하면 준호는 무너질 텐데.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자요? 아니, 안 잤어. 왜? 엄마 나 좀 힘들어요. 민정이가 요즘 이상해요. 그래. 엄마가 내일 얘기해 볼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참을게요. 엄마 사랑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참지 마, 준호야. 제발 참지 마.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정의 그림자가 그 어둠 속에서 커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를 증오했습니다. 하은이가 태어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6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준호가 서성였습니다. 손을 비비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자판기 앞에 섰다가 돌아오고. 엄마, 괜찮을까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순간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32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나 아빠 됐어요. 그래, 준호야. 잘했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봤습니다. 분홍색 모자를 쓴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주먹만 한 얼굴, 꼭 담은 입술, 눈을 감고 잠든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내가 짓거라. 하은이요. 박하은. 은혜로운 아이라는 뜻이에요. 하은.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좋다. 우리 하은이. 그때 민정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맨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고생했어, 민정아. 민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꺼져버린 눈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은이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100일, 돌, 2돌. 시간이 쏜살 같았습니다. 아이는 밝았습니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잡을 때면 세상이 조금 덜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3살이 되던 해 하은이가 처음 가게에 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종이 딸랑거렸습니다.
민정이 하은이 손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하은이 좀 봐주세요. 저 급한 일 있어서요. 어디 가는데? 친구 만나요. 금방 올게요. 민정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은이가 내 치마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래, 하은아. 할머니 여기 있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이 내 목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 금방 와. 우리 하은이 배고파? 응. 계산대 서랍에서 사탕을 꺼냈습니다. 딸기 맛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사탕을 입에 넣고 웃었습니다. 보조개가 깊게 팼습니다. 이 웃음만큼은 지켜줘야지. 민정은 오후 6시에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낮부터 마신 것이었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립스틱이 입 옆으로 번졌습니다. 하은아, 엄마 왔어. 하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야, 엄마 왔다니까.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은이가 움찔했습니다. 민정아, 목소리 좀 낮춰. 애가 놀라잖아. 아니, 저 애가 왜 저래요? 엄마가 왔는데 대답도 안 하고. 내가 술 마셨잖아. 애가 무서운 거야. 민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래도 술은 왜 마셔? 제 인생이에요. 왜 자꾸 간섭해요? 민정이 하은이 손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하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민정아. 됐어요. 우리 갈게요. 민정이 하은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계단에 메아리 쳤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 여자가 하은이까지 망치고 있어. 그날부터 하은이는 자주 왔습니다. 민정이 잠깐만이라며 맡기고 갔습니다. 그 잠깐이 4시간, 5시간이 됐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어디 갔어? 곧 와. 우리 하은이 배고프지? 응.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계란을 넣고 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하은이가 후후 불며 먹었습니다. 국물이 입가에 묻었습니다. 휴지로 닦아줬습니다. 맛있어? 응. 할머니 라면이 제일 맛있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밤 8시. 민정이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은이 엄마 왔어. 민정아, 애가 벌써 잤어. 그냥 여기서 재우고 내일 데려가. 네, 감사합니다. 민정은 휘청거리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나는 하은이를 안아 내 방으로 갔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잠든 얼굴이 평화로웠습니다. 붉은 머리핀이 머리카락 사이에서 반짝였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해. 하은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4살이 되었을 때 또래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웃음도 줄었습니다. 엄마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는 왜 엄마가 없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은아, 엄마 있잖아. 위층에. 아니야. 친구들은 엄마가 매일 안아줘. 근데 우리 엄마는 안 안아줘.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작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은아.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내 품에 쏙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가 하은이 안아줄게. 할머니 나 사랑해? 그럼. 할머니는 하은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워. 하은이가 내 목을 꽉 안았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이 아이는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졌구나. 준호는 하은이를 사랑했습니다. 퇴근하면 제일 먼저 하은이를 찾았습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하은아, 아빠 왔어. 아빠. 하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준호가 아이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돌리고 돌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게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오늘 뭐 사왔어? 짠. 머리핀이야. 빨간색.
하은이 좋아하는 색깔이지? 붉은 머리핀이었습니다. 작은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와, 예뻐. 준호가 하은이 머리에 핀을 꽂아줬습니다. 하은이가 거울을 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엄마, 하은이 예쁘죠? 그럼 우리 하은이가 제일 예뻐.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을 때만 그는 웃었습니다. 이게 가정이지. 이게 행복이지.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정의 외출이 더 잦아졌습니다. 하은이는 거의 매일 내 방에서 잤습니다. 5살이 되던 해 하은이가 유치원에 갔습니다. 첫날 준호가 데려다 줬습니다. 민정은 늦잠을 잤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하은이가 오늘 점심을 안 먹었어요. 왜요? 아파요? 아니에요. 도시락이 없어서요. 엄마가 안 싸주셨나 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네요. 지금 바로 갖다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서둘러 김밥을 쌌습니다. 계란, 햄, 당근, 시금치. 하은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유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은이가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하은아, 미안해. 할머니가 늦었네. 자, 김밥 먹어. 김밥을 내밀었습니다. 하은이가 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할머니 고마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야? 엄마 잘못 만난 게 죄야? 집으로 돌아와 민정을 찾았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정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정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옆에 소주병이 굴러다녔습니다. 민정아, 일어나. 민정이 눈을 떴습니다. 충혈된 눈이었습니다. 왜요? 하은이 도시락도 안 싸줬어? 애가 유치원에서 굶었잖아. 깜빡했어요. 피곤해서. 깜빡? 내가 엄마야. 엄마가 어떻게 도시락을 깜빡해. 시끄러워요. 저도 힘들다고요.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베개를 집어던졌습니다. 뭐가 힘들어? 술 마시는 게 힘들어. 그만하세요. 제 인생이에요. 내 인생? 하은이는? 그 애는 내 인생 아니야? 민정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 민정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안 돼요. 계속 꼬여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허세 가득했던 며느리가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정아, 정신 차려. 내가 정신 못 차리면 하은이는 어떻게 돼? 죄송해요. 민정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도 불쌍한 사람이야. 하지만 하은이는 더 불쌍해. 그날 밤 하은이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잘도 잔다. 하은이가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엄마였으면 좋겠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은아, 할머니도 그래. 할머니가 엄마였으면 좋겠어. 하은이가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붉은 머리핀이 베개에 눌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빼서 옆에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반월당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은아,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온기가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은이의 숨소리만이 고요 속에서 들렸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로 들어온 아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아니, 그냥요. 요즘 민정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들이 하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웃음이 너무 밝았습니다. 억지로 짓는 것 같았습니다. 눈가에 떨림이 보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정이 달라졌습니다. 외출이 뚝 끊겼습니다. 밤마다 나가던 민정이 집에 있었습니다. 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가게에 내려왔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은 맨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민정아? 정신 차릴게요. 이제 잘할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에 겁먹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제가 정신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야. 두려움이야. 그날 밤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11시쯤이었습니다. 준호와 민정의 대화 소리였습니다. 낮고 급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민정아, 괜찮을 거야. 내가 다 해결할게. 오빠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쉬, 조용히 해. 엄마 들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 내가 돈 마련할 게 얼마나 필요한데요? 3천만 원요? 그걸 어떻게 해? 방법이 있어. 내가 알아볼게.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손을 떨었습니다. 3천만 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일찍 나갔습니다. 새벽 5시. 문 닫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창문으로 봤습니다. 준호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디 가는 걸까? 공사 현장은 7시에 시작하는데.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낮 12시쯤 준호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늦을 것 같아요. 어디 있어? 일 끝났어? 아니, 볼 사람이 있어서요. 걱정 마세요. 준호야,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아무 일 없어요. 괜찮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분명 무슨 일 있어. 저녁 6시. 단골 이 여사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순 씨, 준호 씨 요즘 괜찮아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게 우리 남편이 대부업체 다니는데 거기서 준호 씨 봤대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대부업체요? 내 돈 빌리러 온 것 같던데요. 얼굴이 안 좋더래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빌렸대요? 그건 모르겠대요. 근데 정순 씨, 대부업체는 위험해요. 이자가 장난 아니거든요. 이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 여사가 나갔습니다. 나는 계산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호야, 대체 무슨 일이야? 밤 9시.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밑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달려가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아들이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왜 이래?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때린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누가 때렸어? 말해봐. 아니에요. 진짜 넘어진 거예요.
아들이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섰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누가 내 아들을 때렸어? 누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위층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아파하는 소리였습니다. 일어나 위층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들어가면 준호가 더 힘들어할 거야.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에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준호 지켜주세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하은아, 아빠 사랑해. 나도 아빠 사랑해. 아빠가 하은이 많이 못 안아줬지? 아니야. 아빠 매일 안아줬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은이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왜 울어? 아빠? 아니야. 안 울어. 아빠 안 울어. 준호가 하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안았습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제발 엄마한테 말해줘. 그날 밤이었습니다. 11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정순 씨죠? 박준호 어머니.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아드님한테 전해주세요. 내일까지 3천 안 갚으면 가만 안 둔다고요. 뭐라고요? 지금 무슨?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3천만 원 협박 전화. 준호가 뭘 한 거야?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문 열어.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방금 전화 왔어. 3천 갚으라고. 대체 무슨 일이야? 준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긴. 설명해. 지금 당장. 민정이가 빚이 있었어요. 불법 사채였어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래서 제가 갚아주려고 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대부업체에서 빌렸어요. 미친 거 아니야. 그게 어디 해결책이야.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해결할게. 엄마는 이미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엄마니까 하는 거야. 걱정 마. 준호가 내 품에 안겼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준호야.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 갔습니다. 가게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은행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이미 대출이 한도 초과예요. 더 받으실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어떡하지? 돈을 어떻게 구하지? 골목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나 좀 급한 일 있어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이 밤에 어딜 가는데? 곧 올게요. 걱정 마세요. 엄마 사랑해요. 준호야? 준호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준호가 보였습니다. 골목 끝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준호가 차에 다가갔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내렸습니다. 준호야, 거기 서.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쓰러졌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준호야. 비명을 질렀습니다.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엔 준호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아들. 피가 흘렀습니다. 붉은 피가 포장도로 위로 번졌습니다. 나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준호야, 정신 차려. 준호야. 아들의 눈이 희미하게 떴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미안해, 엄마. 미안하긴. 정신 차려. 구급차. 누가 좀 구급차.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준호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안 돼. 준호야. 눈 떠. 제발.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이미 차가워지고 있는 아들을. 새벽 5시. 경찰이 왔습니다. 윤정순 씨 맞으십니까? 네. 아드님 박준호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 그 단어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교통사고요? 네. 차량과 충돌 후 도주했습니다. 지금 수사 중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내 아들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을 바라봤습니다. 찾아주세요. 범인을 꼭 찾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 민정이 하얀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옷자락에 붉은 점이 번져 있었습니다. 피었습니다. 민정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몰라요. 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금장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17년간 나를 지켜온 물건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아들의 복수를 살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내 아들을 죽인 자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국화향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국화, 노란 국화, 보라색 국화. 꽃들이 벽을 따라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쓴 향기였습니다.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딱딱딱. 리놀륨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발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제3빈소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영정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하얀 셔츠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3년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 그 웃음은 액자 속에만 남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를 따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엄마 왔어.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어.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끊겼습니다. 영정 속 준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엄마가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왜 엄마보다 먼저 가니 왜? 이 말을 바닥에 찧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차갑고 딱딱한 바닥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아이가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언제 와? 칼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사진 속에만 있어. 왜 안 나와?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아빠는 하늘나라 갔어. 하늘나라? 거기 어디야? 아주 먼 곳이야.
아픈 사람 없는 곳. 그럼 아빠 다시 안 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하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빠, 나와. 하은이 보고 싶어. 소리쳤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시장 상인들이 왔습니다. 정순 시조에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절을 받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절을 받았습니다. 얼굴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들을 먼저 보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위로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을 더 찔렀습니다. 좋은 아들. 그래, 좋은 아들이었지. 그런데 왜 죽었어? 왜? 정오쯤 민정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짙은 화장, 강한 향수 냄새. 민정아, 힘내. 언니 어떡해요? 민정이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같지 않았습니다. 연기 같았습니다. 여자들이 속삭였습니다. 민정이 진짜 불쌍해. 이제 어떡하려고. 보험금은 나오려나? 글쎄. 교통사고니까 나오겠지. 보험금. 그 단어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내 아들 죽음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어. 오후 2시.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돌아갔습니다. 민정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나 혼자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겁고 느린 발소리였습니다. 남자의 발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어깨가 넓었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였습니다. 얼굴을 봤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박태식이었습니다. 17년 만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는 거기 서 있었습니다.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일어섰습니다.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자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17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도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그가 나를 봤습니다. 정순아. 그 목소리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17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왔어?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늦어서 미안해. 미안? 17년 만에 와서 미안?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으면 가. 이제 와서 무슨 아버지 행세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순아, 나도 아파. 내 아들이야. 내 핏줄이라고. 핏줄? 17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본 핏줄? 국정원 일이 그랬어. 해외 파견이었어. 연락할 수 없었어. 변명 그만해. 난 혼자 준호 키웠어. 당신 없이도 잘 컸어. 알아. 내가 못난 아버지였어. 인정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향 연기만 피어올랐습니다. 태식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뭔데? 사진이야.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준호가 보였습니다. 누군가와 다투고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남자가 준호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사흘 전 찍힌 사진이야.
내 후배가 보내왔어. 누가 찍었어? 내가 알아봤어. 이 남자는 불법 대부업자야. 조폭 출신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불법 대부업자 준호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 3천만 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 그래서 이 사람이 준호를 죽였을 가능성이 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증거는 아직 없어. 하지만 내가 알아볼게. 어떻게? 내 방식대로. 태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국정원 요원의 눈빛이었습니다. 17년 전 봤던 그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계속 봤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살려달라는 얼굴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새끼를 찾아내야 해. 찾을 거야. 반드시. 당신이 뭘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일에 익숙해. 태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살았잖아. 가족은 버리고. 맞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준호는 죽었어. 알아. 하지만 복수는 해줄 수 있어. 복수. 그 단어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태식이 일어섰습니다. 일주일만 줘. 내가 진실을 밝혀낼게. 믿어줘, 정순아. 이번만큼은. 17년 동안 믿지 않았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준호의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누가 내 아들을 죽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알았어. 일주일. 고마워. 태식이 영정에 다시 절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꼭 밝혀낼게. 내가 왜 죽었는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순아. 뭐?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준호를 죽였어. 계획적으로. 알고 있어. 며느리도 조심해. 그 여자 뭔가 숨기고 있어. 태식이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영정을 봤습니다. 준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꼭 밝혀낼게. 내가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저녁 6시. 민정이 돌아왔습니다. 화장을 고쳐 한 얼굴이었습니다. 립스틱이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누가 왔다 갔어요? 아무도. 거짓말. 남자 향수 냄새 나는데요. 민정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예민한 여자였습니다. 조문객이었어. 누구요? 몰라. 얼굴도 못 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정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그래요? 이상하네. 민정이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준호 오빠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진짜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민정을 봤습니다. 차갑게 봤습니다. 넌 뭘 숨기고 있어? 준호 죽음에 내가 연루됐어. 밤이 깊었습니다. 민정이 잠들었습니다. 하은이도 잠들었습니다. 나 혼자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일렁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태식이 준 사진이었습니다. 준호와 남자가 다투는 사진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까만 눈, 찢어진 입, 흉터가 있는 턱. 이 얼굴을 외웠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꼭 찾아낼 거야. 너를 찾아서 준호한테 한 것처럼 해줄 거야.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영정을 봤습니다. 준호야, 엄마 믿어. 엄마가 아빠랑 손잡고서라도 진실 밝혀낼게.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빈소를 삼켰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 잘 보이는 것도 있으니까요. 진실 같은 것 말입니다. 이틀 뒤 태식이 다시 왔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빈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태식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찾았어. 뭘? 그 남자. 이름은 강덕수.
불법 대부업 조직 두목이야. 주소는 서구 비산동. 여기.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증거가 없어. 경찰은 안 움직여. 그럼 내가 직접 만날 거야. 미쳤어? 혼자? 익숙해. 이런 일. 태식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조심해. 그 사람들 위험해. 나도 위험한 사람이야. 태식이 돌아섰습니다. 태식 씨. 응? 고마워. 태식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연한 거야. 내 아들이니까. 그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영정을 받습니다. 준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곧이야. 진실이 밝혀질 거야.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장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을 대할 수도 옷을 팔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웃으며 장사를 합니까? 시장 사람들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정순 씨, 천천히 쉬어요. 우리가 다 알아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은이는 민정 친구 집에 맡겼습니다. 민정은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친구 만난다고 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이 너무 느렸습니다.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갈색 마닐라 봉투였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입술이 굳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태식이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탁자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식이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열어봐. 뭐가 들었어? 진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잡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서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행 명세서, 대출 서류, 문자 메시지, 출력물, 사진들. 하나씩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 명세서였습니다. 서민정 명의였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입금, 출금, 입금, 출금. 숫자들이 춤을 췄습니다. 출금 금액이 컸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매주 나갔습니다. 이게 뭐야? 민정의 계좌야. 보면 알겠지만 출금 패턴이 이상해. 어디다 쓴 거야? 유흥비, 명품. 그리고 태식이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도박.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 서류였습니다. 제1금융권, 캐피탈, 대부업체. 전부 민정 이름이었습니다.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8천만 원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8천. 그것도 작년까지야. 올해는 더 늘었어. 얼마나? 1억 2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1억 2천만 원? 그걸 어디다 썼어? 불법 도박장. 강남 쪽에 있는 곳이야. VIP 룸 단골이었대. 미친.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식이 주워서 다시 탁자에 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민정과 누군가의 대화였습니다. 언니, 돈 좀 더 빌려줘. 이번에 꼭 딸 것 같아. 민정아, 그만해. 너 이러다 큰일 나. 제발 500만 원만. 이번에 못 갚으면 나 죽어. 알았어. 마지막이야. 날짜를 봤습니다. 6개월 전이었습니다. 다음 문자를 봤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였습니다. 민정 씨, 이자 안 갚으면 남편한테 알린다. 제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주일. 그때까지 3천 안 갚으면 남편 죽인다.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협박이잖아. 맞아.
강덕수라는 놈이 보낸 거야. 그 불법 대부업자? 그래. 민정이 이놈한테 돈을 빌렸어. 3천만 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었지. 그래서 준호가 알았어. 민정의 빚을. 그래서 갚으려고 했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태식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민정이 보였습니다. 한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민정의 외도야. 이 남자는 도박장 운영자야. 언제 찍은 거야? 석 달 전. 준호 몰래 만났어. 다음 사진을 봤습니다. 민정이 술집에 있었습니다. 여러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밤낮으로 일할 때 민정은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준호를. 진정해, 정순아. 진정? 어떻게 진정해? 저 여자가 준호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 소리쳤습니다. 탁자를 쳤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태식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알았어? 알았어. 한 달 전에. 어떻게 알았는데? 민정 휴대전화를 봤대.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지. 그래서? 준호가 강덕수를 만났어. 돈을 갚겠다고 했어. 3천만 원을? 그래. 하지만 준호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태식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준호가 다른 대부업체한테 돈을 빌렸어. 미친. 돌려막기였어. 하지만 이자가 더 불었지. 그래서 강덕수가 협박했어. 그놈이 준호를 죽였어. 본때를 보여주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민정의 계좌 내역, 대출 서류, 문자, 사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민정이 빚을 졌고 준호가 갚으려 했고 결국 죽었습니다. 경찰한테 알려야 해. 증거가 약해. 이게 증거잖아. 민접 증거야. 법정에서 인정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어떡해? 내가 직접 해결할게. 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직접? 무슨 뜻이야? 내 방식대로. 설마 죽이려고? 태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의 눈빛이었습니다. 태식 씨, 그러면 안 돼. 당신도 범죄자 돼. 상관없어. 상관없긴. 하은이는 어떡하고. 하은이가 할아버지까지 잃으면 어떡해. 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퍼렇게 섰습니다. 그럼 그냥 두라고? 저놈들을? 아니,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없어. 이런 놈들은 법으로 안 돼. 내가 더 잘 알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식이 일어섰습니다. 나갈게. 어디 가는데? 강덕수 만나러. 미쳤어? 혼자? 걱정 마. 나한테 계획이 있어. 태식 씨. 태식이 돌아섰습니다. 정순아, 믿어줘. 내가 준호 원수 갚아줄게. 조심해. 알아. 태식이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정의 죄가 종이 위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밤 10시. 민정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탁자 위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죄야. 어머니, 준호 죽인 게 너야. 아니에요. 저는. 입 닥쳐. 소리쳤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민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빚을 졌고 준호가 갚으려다 죽었어. 다 내 탓이야. 저도 힘들었어요. 힘들면 도박을 해?
외도를 해? 우리 준호 배신을 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용서.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용서? 준호한테 가서 빌어. 저 무덤 앞에 가서 빌라고. 어머니.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민정이 울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측은지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민정이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나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민정의 죄가 보였습니다. 도박, 빚, 외도, 거짓말. 모든 것이 준호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번지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태식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서구 비산동에서 불법 대부업 조직원 2명이 의문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조직 내부 갈등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노란 테이프가 쳐진 건물이 보였습니다. 경찰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검은 비닐로 덮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식 씨.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태식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무사해? 응. 뉴스 봤어? 봤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 씨 설마. 물어보지 마. 그냥 끝났다고만 알아. 강덕수는 사라졌어. 더 이상 우리 건드리지 못해. 죽였어? 대답 안 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가 계속 흘러갔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배후를 추적 중이며 소리를 껐습니다.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반월당 골목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노란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준호가 죽은 골목이었습니다. 이제 그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원수 갚아줬어. 그런데 왜 이렇게 허할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탁자 위 서류를 봤습니다. 민정의 죄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 봉투는 경찰에 넘길 것입니다. 민정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물어보지 마. 그냥 끝났다고만 알아.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강덕수를 죽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준호의 원수가 갚아졌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호가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청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로가 됐습니다.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잠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를 떠나보낸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 경찰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순찰차 2대가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파란 경광등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골목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형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윤정순 씨 댁 맞습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서민정 씨 계십니까? 위층에 있어요. 모시고 나와주시겠습니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이 순간을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정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정아, 나와. 왜요? 경찰이 왔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민정이 나왔습니다. 맨 얼굴이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내려가. 민정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나도 따라 내려갔습니다. 현관에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서민정 씨 맞습니까? 네. 불법 도박 및 사기 혐의로 동행 수사하겠습니다. 네.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서민정 씨가 불법 도박장을 드나들며 거액을 탕진했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건 저는 또한 고 박준호 씨의 사망 사건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가 필요합니다. 순간 민정이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설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민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찰칵. 민정의 손목에 차가운 쇠가 채워졌습니다. 싫어요. 놔주세요.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저 잘못 없어요. 제발. 조용히 하십시오.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죄 추가됩니다. 형사들이 민정을 끌고 나갔습니다. 민정이 뒤돌아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발. 하은이는요? 하은이는 어떡해요? 그 순간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은이. 그래, 하은이가 있었습니다. 민정은 죄인이지만 하은이의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하은이는 내가 키울게. 어머니, 너는 내가 한 일의 대가를 치러. 민정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힘없이 끌려갔습니다. 순찰차 문이 열렸습니다. 민정이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파란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정순신의 며느리가 무슨 일을 저질렀대? 불법 도박이래. 남편 죽게 만들었다던데. 아이고, 저런 며느리를 뒀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복수가 끝났습니다. 민정이 잡혀갔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할까요? 가슴이 텅 비었습니다. 통쾌함이 아니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오후였습니다. 가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셔터는 여전히 내려져 있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식이었습니다.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봤어?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헤드라인이 보였습니다. 불법 대부업 조직 두목 강덕수 검거. 기사를 읽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서구 비산동에서 불법 대부업 조직을 운영하던 강덕수 50일을 검거했다. 강 씨는 고금리로 서민들을 괴롭혀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발생한 박준호 38씨 사망 사건과의 연루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검거. 죽인 줄 알았는데. 죽이진 않았어. 그럼 반쯤 죽였어. 그리고 경찰한테 넘겼지. 태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증거도 함께 넘겼어. 강덕수가 준호를 협박한 문자,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다 확보했어. 어떻게? 내 방식대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태식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태식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신분증이었습니다. 국정원 신분증이었습니다. 사진 속 태식이 젊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표정이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태식이 신분증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이걸 들고 살았어. 국가를 위해 산다고 했지. 하지만 정작 내 가족은 지키지 못했어. 손이 떨렸습니다. 이젠 필요 없어. 찢었습니다.
신분증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플라스틱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조각을 봤습니다. 태식의 과거가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태식 씨. 이제 나는 그냥 박태식이야. 국정원 요원 박태식이 아니라 준호 아버지 박태식.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러는 거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고마워. 뭐가? 준호 원수 갚아줘서. 태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원수는 갚았는데 마음이 안 가벼워. 나도 그래. 복수가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 둘이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찢어진 신분증 조각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식이 일어섰습니다. 나갈게. 어디 가는데? 경찰서. 진술해야 해. 강덕수 사건 관련해서. 조심해. 알아. 태식이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정순아. 응? 이제 그만하자. 뭘? 복수. 증오. 분노. 다 그만하자. 준호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계속 괴로워하는 걸. 눈물이 났습니다. 알아. 근데 어떻게 잊어? 우리 준호를. 잊으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려놓자는 거야. 무거운 짐을. 태식이 다시 걸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셔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골목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며칠 뒤 민정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민정이 들어왔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눈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서민정은 불법 도박 및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똑. 민정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민정을 봤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측은했습니다. 저 여자도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 딸, 자유. 어머니. 민정이 나를 봤습니다. 하은이 잘 부탁드려요. 알았어. 제가 정말 미안해요. 이제 그만해. 내 죗값 치르고 나와. 그리고 하은이한테 용서 빌어. 네. 민정이 끌려나갔습니다.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햇빛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래, 하은아.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 엄마는 한동안 못 와. 하지만 나중에 꼭 올 거야. 언제? 3년 뒤. 3년? 그게 얼마나 긴데? 하은이가 9살 될 때쯤이야. 아, 그때까지 할머니랑 있어야 해? 응. 괜찮아? 하은이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 할머니 좋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구원이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다 끝냈어. 민정이 잡혀갔고 강덕수도 잡혔어. 내 원수 다 갚았어. 그런데 말이야. 목이 메었습니다. 왜 마음이 안 편할까? 복수했는데 왜 이렇게 슬플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너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어, 준호야. 영정 속 준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울어요. 하은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은이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하은이 잘 키울게. 너처럼 착한 아이로.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준호야, 편히 쉬어. 이제 엄마는 앞을 볼게. 뒤만 보지 않을게.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미소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준호 없는 살. 하지만 하은이가 있는 살.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프지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엄마의 의무이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반월당 골목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노란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4월이 왔습니다. 반월당 골목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비가 내렸습니다. 새벽 5시 나는 셔터 앞에 섰습니다. 2달 만이었습니다. 준호가 죽고 민정이 잡혀가고 모든 복수가 끝난 뒤 처음으로 가게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다시 시작해볼게. 철판을 올렸습니다. 덜컥덜컥.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 비워둔 공간의 냄새였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벚꽃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네킹 위 먼지를 털었습니다. 옷걸이를 정리했습니다. 계산대를 닦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마치 준호를 돌보듯이. 오전 8시 첫 손님이 왔습니다. 단골 김 여사였습니다. 정순 씨, 문 열었어요? 네, 오늘부터요. 아이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정순 씨 없으니까 옷 살 데가 없더라고요. 김 여사가 블라우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45,000원이에요. 쌀게요, 사갈게요. 계산을 했습니다. 돈을 받고 거스름 돈을 주었습니다. 기계적인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40년을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김 여사가 나가며 말했습니다. 정순 씨 힘내요. 우리가 다 응원해요. 고맙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계산대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삶은 계속되는구나. 점심때 하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노란 가방을 메고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하은이 유치원 재밌었어? 응. 오늘 그림 그렸어. 하은이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3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은이, 그리고 할아버지. 3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우리야. 그래, 예쁘네. 선생님이 가족 그릴에서 그렸어. 아빠는? 아빠는 하늘나라 같잖아. 그래서 안 그렸어. 하은이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6살 아이가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견했습니다. 잘했어, 하은아. 우리 하은이 참 씩씩하네. 할머니 배고파. 알았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주방으로 갔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하은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은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먹어. 그래.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하은이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 많이 먹어. 하은이가 밥을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빨간 머리핀이 머리카락 사이에서 반짝였습니다. 준호가 사준 그 머리핀이었습니다. 하은이는 매일 그걸 꽂고 다녔습니다. 아빠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준호야, 내 딸 잘 크고 있어. 걱정 마. 오후 3시 누군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태식이었습니다. 손에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튤립. 봄꽃이야. 화분을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빨간 튤립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가게 앞에 두면 좋을 것 같아서. 고마워요. 태식이 둘러봤습니다. 문 열었구나. 네, 오늘부터요. 잘했어. 삶은 계속돼야지. 태식 씨는 어떻게 지내요? 나? 그냥 살아. 태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국정원 그만뒀어. 퇴직금 받았어. 그래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30년을 그 일만 했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이 창밖을 봤습니다. 정순아. 응. 나 여기 남아도 될까? 여기? 반월당. 이 골목. 왜요? 하은이 보고 싶어서. 그리고 태식이 나를 봤습니다. 너도 보고 싶어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17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고마워. 태식이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차가운 국정원 요원이 아니라 한 남자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 할 때 하은이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태식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왔어? 그럼. 우리 하은이 보러 왔지. 태식이 하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하은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났습니다. 할머니도 웃어. 하은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꽃 심자. 꽃? 응. 할아버지가 사온 튤립. 하은이가 화분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가게 앞에 놓으면 예쁠 것 같아. 그래, 그러자. 셋이서 화분을 가게 앞에 놓았습니다. 하은이가 물을 주었습니다. 물줄기가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튤립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와, 예뻐. 하은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나는 하은이를 봤습니다. 이 아이의 웃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태식이 내 옆에 섰습니다. 정순아. 응?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뭘? 가족. 우리 셋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나 기다릴게. 준우를 돌려줄 순 없지만 하은이는 지킬 수 있어. 우리 둘이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17년 만에 잡는 손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은이를 재웠습니다. 할머니, 자장가 불러줘. 그래.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잘도 잔다. 노래를 부르며 하은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은이가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붉은 머리핀을 조심스럽게 빼서 옆에 놓았습니다. 하은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준우를 닮았습니다. 착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은아,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준호 영정이 있었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오늘 가게 열었어. 손님들도 왔고. 하은이가 그림 그렸어. 할머니, 하은이, 할아버지 셋이서 손잡고 웃는 그림. 내 아빠가 돌아왔어. 늦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이제 괜찮아. 복수도 끝났고 민정이도 벌 받았고. 이제 엄마는 살아볼게. 하은이랑 함께.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하은이를 잘 키울게. 그러니까 넌 편히 쉬어. 걱정 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별의 눈물이었습니다. 준우를 보내는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반월당 골목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노란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춤을 췄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손을 펼쳤습니다. 하얀 꽃잎이 손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부드럽고 가벼웠습니다. 이상하네요, 태식 씨. 뒤에서 태식이 따라왔습니다. 뭐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사라지네요. 살아야지. 그게 벌이니까. 벌이요? 응. 살아남은 사람의 벌. 계속 살아가는 거. 맞는 말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편히 쉬지만 산 사람은 계속 살아야 합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슬퍼도. 그게 삶이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태식이 마네킹 먼지를 털었습니다. 이거 해도 돼? 왜요? 그냥. 심심해서. 하세요. 태식이 먼지털이로 조심스럽게 마네킹을 닦았습니다. 정성스러웠습니다. 나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2잔을 준비했습니다. 태식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이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정순아. 응. 나는 내가 대단해. 왜요? 이렇게 일어섰잖아. 아들 잃고도. 별 수 있나요? 하은이가 있는데. 그래도 쉽지 않았을 거야. 맞아요. 쉽지 않았어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힘들었어요. 준호 없는 세상이 의미 없었어요. 근데 하은이가 할머니 하고 부르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야. 그런가 봐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쓴맛이었습니다. 인생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게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님들이 오고 갔습니다. 옷을 팔고 돈을 받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태식은 매일 왔습니다. 마네킹을 닦고 옷걸이를 정리하고 무거운 것을 옮겨줬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위로였습니다. 태식 씨, 이러다 직원 되겠어요. 월급 줘? 당연하죠. 얼마? 커피 한 잔. 착취네. 둘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5월 초 어린이날이었습니다. 하은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태식도 함께 갔습니다. 셋이서 회전목마를 탔습니다.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재밌어. 나도 웃었습니다. 태식도 웃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셋이 함께 찍은 첫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이야?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우리 가족이야. 좋아. 나 가족 생겼어. 하은이가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나는 하은이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은이가 잠들었습니다. 태식과 마주 앉았습니다. 정순아. 응. 오늘 행복했어. 나도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나도요. 준호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말이야. 응? 준호가 어디선가 보고 있을 것 같아. 우리를. 나도 그런 생각해요. 그리고 웃고 있을 거야. 엄마 아빠 잘하네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태식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늦었지만. 하은이 함께 키우고 가게 함께하고. 가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러죠. 고마워. 태식이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17년 만에 화해였습니다. 그날 밤 영정 앞에 섰습니다. 준호야, 들었지? 엄마랑 아빠 다시 시작한대. 늦었지? 내가 살아있을 때 그랬어야 하는데.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너무 늦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말이야. 엄마 이제 억울하지 않아.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았고 복수도 했고 하은이도 있고. 그리고 내 아빠도 돌아왔어. 이제 엄마 인생이 드디어 내 옷처럼 맞는 것 같아. 미소가 났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편히 쉬어. 엄마는 이제 괜찮아. 촛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빛을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화분에 튤립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여자가 멈춰 섰습니다. 사장님, 올 봄엔 왜 그렇게 예뻐요? 웃었습니다. 이제야 내 옷을 찾았거든요. 옷이요? 네. 내 인생이라는 옷을요. 여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40년을 팔았던 옷. 하지만 정작 나는 내 옷을 몰랐습니다. 남편의 옷, 아들의 옷, 며느리의 옷. 남의 옷만 입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내 옷이 무엇인지. 하은이와 함께하는 살. 태식과 다시 만드는 가족. 그리고 매일 아침 셔터를 올리는 이 가게. 이게 내 옷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하은이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 뭘? 그림 잘 그렸다고. 우와, 대단한데? 하은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봄 풍경이었습니다. 꽃이 피고 나비가 날고 가족이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우리 가족이야. 할머니, 할아버지, 하은이. 그리고 하은이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구름 위에 작은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도 있어.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아빠 보고 있을 거야. 할머니, 우리 행복하지? 응. 행복해. 나도. 하은이가 내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온기가 나를 살게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태식이 마지막 정리를 도왔습니다.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은이가 떠들었습니다. 태식이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식탁에 웃음이 넘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뭐 해? 내일? 할머니는 가게 하고, 하은이는 유치원 가고, 할아버지는 할머니 도와주고. 좋아. 우리 내일도 같이 있자. 그래. 내일이 있었습니다. 준호 없는 내일이지만 하은이가 있는 내일이었습니다. 태식이 있는 내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있는 내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반월당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흔들렸습니다. 나는 창가에 섰습니다.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이 골목. 아들을 키운 이 골목. 아들을 잃은 이 골목. 하지만 이제는 다시 살아갈 이 골목이었습니다. 준호야, 보고 있니?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잘 살고 있어. 내 딸 잘 키우고 있어. 억울하지 않아. 이제. 고마워, 준호야. 내 아들로 와줘서.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소가 났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옆에 누웠습니다. 하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은아, 할머니 사랑해. 하은이가 잠결에 웅얼거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할머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하지만 사랑도 계속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봄이 깊어갔습니다. 반월당 골목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정순의 옷방 셔터가 올라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윤정순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7년 만에 돌아온 남편, 죽은 아들의 진실, 그리고 손녀와 함께 맞이한 새로운 봄. 억울함도 복수도 슬픔도 있었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랑이더군요. 하은이를 향한 사랑, 준호를 향한 사랑,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 삶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다시 일어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인생 청취록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